하얀색으로 좀 눈에 띄는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정말 눈에 확 띈다. 읍내랑 지척이면서 홀로 고고하게 들어앉은 언덕 위의 하얀 집. 전체적으로 이제 하얀색 톤으로 하시고 창문을 굉장히 넓게 내셨는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 안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. 집 안도 궁금하지만 대체 어떤 분들의 감각일지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. 아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되게 갑자기 하얀 집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집은 뭐지? 저희 부부가 취향이 똑같고 이제 각자 다른 부부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희들은 다행히 취향이 똑같았는데 흰 집, 그리고 모던한 집, 그리고 미니멀한 집.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자. 그럼 안해 건축주님께서 특별히 취향을 담으신 곳도 이 혹시 외관 쪽에 있을까요? 아니면 집 안에 더 많이 있을까요? 둘 다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제가 원래 밝은 색을 좋아하고 하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줬으면 이렇게 바랬는데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지어줘가지고 네.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. 요 바깥에 올라가 있는 곳에 어떤 공간을 위계하고 또 실내에서 위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, 네. 맞습니다. 출입구도 처음부터 살짝 비틀어 놔가지고 시각적으로 집에서 조금 피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원래 처음에는 와이프는 저 앞에 올라오는 길에 계단을 이렇게 쭉 올리자고 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올라와서의 자연스러운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시작부터 건축가 뺨칠 만한 센스가 물씬 느껴지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전원에 푹 빠져버린 도시여자 고성경입니다. 건축과 가드닝을 좋아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골 남자인 송정수입니다. 전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예전부터 애들 다 키워놓으면은 공기 좋고 뷰 좋은 곳으로 꼭 마당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뇌가 됐나 봐요. 저 노년 중에. 고랑밭이나 아니면 산 밑에 이런 데다 멋있게 집을 짓고 그냥 들판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 여자인 와이프가 전혀 감당을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와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끙끙 앓고 있죠. 그래도 집의 구조와 디자인만큼은 꿈꾸던 대로 원 없이 구현해냈답니다. 자연석으로 디딤돌처럼 놓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거나 하는데 특이하게 또 슬로프를 놓으셨네요. 저희들이 제일 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슬로프거든요. 대부분들이 현관 앞에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고 원래 슬로프가 저희 설계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정면에 있어가지고 좀 시선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안 했고 이걸 했는데 흰 벽과 이 슬로프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올라갈 때 꼭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 내가 뭐 갤러리에 뭐를 구경하러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좋아해요, 이 길을.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요 길을 오르내리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. 여기 마음에 들어요. 여기가 흰 벽을 배경으로. 포토샵이에요. 실제로 갤러리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, 글쎄. 언제든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최고의 포토 스팟. 어머, 딱 요즘 SNS 감성이잖아. 집에서 사진 찍을 맛 나겠다요, 진짜. 그러면 집 안으로 예, 들어가 한번 볼까요? 들어가 보시죠. 네. 예. 이 슬로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, 거기 아니에요. 응? 동선만으로만 보면 여기가 틀림없는 현관문인데. 이게 분명히 이제 정면이긴 정면인데
아, 그래도 이렇게 잘 지은 집에 출입문이 좀 허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, 입구를 틀었습니다. 밖에서 안 보이게. 네. 뻔한 예상을 깨고 안으로 살짝 틀어주는 센스. 내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. 어머, 주문 없는 줄 알고 이마 찍겠다. 외관처럼 내부도 온통 화이트.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배치된 심플한 구조에 남향과 서양 양쪽으로 탁 트인 시원한 통창까지. 아우,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벌써 부럽네요. 오브제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뭐 벽이 알록달록하다든가 그럼 참 맞추기가 힘든데 흰색을 쓴다는 게 어떤 면에선 전체를 배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. 뭐든 조화롭게 받쳐주는 화이트의 매력. 덕분에 감성 카페 분위기 물씬이죠? 근데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? 이제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이 새들이요, 이 오디 같은 그런 먹이를 물고 가다 떨어뜨린 벽에 그냥 비 오듯이 그냥 묻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바로바로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쁜 집에 살면 약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이쁜 집 감수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눈부신 하얀 집을 누리는 대가로 쉴 틈 없는 청소와 관리는 필수. 우아한 백조의 필사적인 월갈 기질처럼요. 얻는 게 있으면 치르는 것도 있는 게 세상사 이치 아니겠습니까? 특이하면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했기 때문에 딱 봐서 아, 저거 집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기는 좀 뭐 갤러리 같나? 저기가 카페인가? 막 이런 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, 그게. 집을 짓기 전에 제 아내랑 둘이서 웹서핑도 많이 하고 진집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.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. 저희들이 본 집이 안 돼도 한 300채는 봤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은 집을 봤을 땐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그 세월이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, 준비 기간에.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전의 아파트에서 사는 내내 오늘만을 벼르고 별냈답니다. 저희들이 애들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끝나는 순간에 저는 들어오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한 3, 4년 전부터 그래서 집 지을 터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마련을 미리 해놨고. 근데 실제로 이런 마이너스 몰딩이 되게 얕아요. 그리고 콘센트도 되게 낮게 설치를 하셨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봐 회일적으로 두툼하게 있는 건 너무 지나가는 게 싫었고 근데 이 인테리어나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걸레바지나 뭐 이런 몰딩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쁜 거 찾다 망한 격이죠. 그렇게 했고 그 콘센트가 상당히 낮죠. 시각적으로 높이 있으면 좀 높이 있잖아요. 무릎 높이에서 자꾸 시선이 걸려가지고 일부러 낮춘 거예요. 무심히 넘길 법한 요소 하나도 구석구석 신경 써서 지은 집. 눈에도 발에도 걸림없는 깔끔한 공간의 비결입니다. 저는 오히려 이 마이너스 몰딩 되게 낮게 하신 게 이 통창의 프레임 높이가 그만큼 낮아요. 그래서 그 라인이 집안 전체에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방 아일랜드나 싱크대도 마치 마이너스 몰딩처럼 이렇게 가구가 붕 떠 있는 것 같은. 싱크대에 이렇게 들어 올린 것도 저희 집의 컨셉이거든요. 창틀도 사실 프로파일이 두껍잖아요. 선이 너무 두껍고 보기 싫어가지고 매립을 한 거거든요. 정말 살짝 띄웠네. 일단 무조건 예쁜 집. 처지일간 그 원칙을 고수해 거슬리는 건 살짝 낮추고 보기 싫은 건 슬쩍 숨겼다네요. 저희 집이
폼생폼사 하다가 좀 고생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뭐냐면 그래서 집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디자인했는데 땅에 바짝 붙는 집은 좀 답답해 보였어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 띄웠어요. 네? 집이 떠 있다고요?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요. 테라스가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집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말 떠 있네. 콘크리트 평상에 집을 사뿐히 앉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. 땅에서 50cm를 띄워서 지은 공중부양 하우스. 어머, 살다 이런 집은 난생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대요, 그래?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. 이런 게 주로 사막이나 절벽이나 이런데 그 구조 땅을 건들지 않고 필로티 형식으로 짓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린 그 건축물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. 일본에도 있고 뭐 유럽 쪽에도 많고 저희들도 이 산밑이기 때문에 산밑 경사지에는 항상 습이 있어요. 물이 나는 부분이. 그런 걸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지면에서 좀 띄우는 게 건강학적으로도 좀 좋고. 그런데 국내에서는 낯선 공법이라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대요. 예쁜 집 짓기 참 쉽지 않죠. 이게 약간 그 좋은 이제 집 건물 꼭대기 부분에 있는 고몰딩 느낌이 요 테라스에도 같이 이제 연속이 된 것 같이 보이긴 해요. 예, 뭔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래서 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 필요한 만큼 테라스를 낸 게 아니라 집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뭐랄까 마치 산책로 같은 느낌의 테라스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한옥에 퇴마루가 있잖아요. 그 퇴마루가 방과 방을 연결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. 모던한 현대식 테라스에 전통 텐마루의 운치를 가미한 건축 덕후 주인장의 센스. 뒷짐지고 허젓하게 거닐고 싶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네요. 또 하나 놀라운 건요. 테라스 면적이 무려 40평. 집 면적이랑 똑같아요, 글쎄. 테라스라는 의미는 반 외부, 반 내부의 부분이거든요. 내부에서 차 한 잔 먹는 거랑 테라스에서 한 잔 먹는 거랑 달라요. 저희들은 방이 2칸밖에 없어요. 사실 내부를 줄이고 테라스를 늘린 게 2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놀 공간을 좀 더 이쁘고 편하고 이렇게 살자. 어디 차뿐이겠어요. 밥도 테라스에 나와서 먹게 된대요. 집안 어디에 있어도 푸르름을 눈에 담을 수 있게 설계했지만은요. 그래도 이 집의 메인 공간은 거실보다는 테라스. 길고 널찍한 테라스 면적 그 이상으로 일상의 여유와 행복도 한층 확장됐대요. 건축에 관심 많으세요?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건축가가 꿈이었어요. 어떤 계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의대를 갔는데 한의대를 내 다니면서도 저는 건축가가 너무 멋있었어요. 자기의 작품이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. 그게 자기가 죽을 때 평생 동안 거기에 있잖아요. 그럼 내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, 이거 내 작품이야. 이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, 또 흠모, 이런 거죠. 평생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건축가를 보냈고 우리 딸을 공간 디자이너를 했고. 이제 안방을 구경해 볼까요? 문 없이 뚫려있나 했더니 엄마야, 안방문도 유리였네요. 어머, 이게 정말 가정집 안방이라고요?
어느 휴양지 스테이라고 해도 되겠어요?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 느낌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제가 그냥 자연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니고요. 네. 자면서 여기서 제가 뭐 첼로 연습도 하고 여기서 뭐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뒹굴거리기도 하고 삼면을 유리로 한 게 잔디가 파래지면 파란 물에 그냥 텀벙 뛰어들고 싶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될 수가 있고 풀장의 그 데크도 될 수가 있고 이 장면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 있지 않나? 이제 대부분들이 그래요. 왜 안방을 저렇게 해서 안방인데 안방은 아늑해 해야지.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든 카페를 가든 어디 가든 다 창가에 앉잖아요. 꼭 안방이 답답하게 다 쌓여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좋아하는 부분만 열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. 고정관념을 깬 과감한 설계. 오히려 전문 건축가가 아니어서 더 자유롭게 로망을 실현할 수 있었겠죠. 뒤편에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이게 테라스야, 운동장이야? 집의 뒤편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두 번째 테라스인데 일단 첫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, 테라스가.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크기 보고 사실은 줄일 생각도 많이 했고요. 테라스를 떼어내고도 해봤어요.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반으로 테라스를 해가지고 해보고 이것도 좀 어색하다. 우리 집이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이쁘다고 우리 둘이서 항상 입을 맞춰 사는 얘기는 테라스예요. 아마 이 테라스가 없었으면 그냥 잔디밭 위에 이렇게 상자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오후니까 이쪽이 그늘지잖아요. 오전에는 또 저 앞에가 그늘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 군데가 필요했고 밖과 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집을 짓고 살면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. 별거 아닌 그냥 뭐 커피 한 잔 가져가서 여기서 마셔도 거실과 여기가 2, 3m 차이인데 감성은 완전히 달라요. 미관을 해칠까 봐 따로 어닝도 설치하지 않고 햇빛 방향 따라 그때 골라서 이용한다네요. 따로 카페 갈 일은 없겠네. 그런데 올 화이트하우스 주인장이 괜찮다 해도 보는 사람은 걱정돼요. 폴리머 계열이 함유된 이 소재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. 흡수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염이 됐을 때 바로 닦으면 닦을 수도 있고 당연히 크니까 한 번이라도 걸레질하고 물 뿌리는 게 넓으니까 힘은 더 들죠. 그 대신에 넓어서 주는 혜택 그러니까 청소하기 힘든 거 대가를 치르고 혜택을 얻고 요즘 정원 가꾸기에 푹 빠진 남편. 뭘 하든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네요. 어머. 입이 없는 데선 새순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함부로 절단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가지를 못 받아요. 저는 직업은 한의사지만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고 내 손으로 잘은 못하지만 내 손으로 하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죠.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. 삶의 공간이 달라지니 단지 일상만 바뀌는 게 아니더랍니다. 진짜 정말 즐거움에 넘쳐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꼭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애들이 밖에서 놀 때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불러야지 들어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마당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 때 제가 불러야지 들어오는 그런 꼭 아이 같은 그런 것도 요즘에는 잘 느껴요. 예쁜 집에서 보내는 둘만의 시간. 다시 연애하듯 부부 금슬도 새록새록이라네요. 집을 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. 집 짓는데 집을 지면 10년 늙는다고. 정말 힘들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을 몰라요. 10년 늙지만 20년이 젊어져요.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. 저는 무조건
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. 생각도 왜냐하면 많이 젊어져요. 주는 게 너무 많아요. 자연이 주는 게.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. 집을 짓는다는 건 또 다른 우주를 짓는 일. 그 새로운 우주에서는 매일 보던 평범한 풍경도 처음인 듯 각별하게 다가오니까요.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당신 덕분에 멋진 삶을 살게 돼서 행복해요. 나도 당신이 좋아해서 너무 고마워. 지금처럼 두 손 꼭 맞잡고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